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19년 중국 베이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배경을 한국식 각색했습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됩니다. 강태준은 25세였습니다. 재벌 2세였습니다. 아버지는 강일성,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자산 1조 원 이상의 그룹이었습니다. 태준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최고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25세에 회사 이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태준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도 주 2회만 했습니다. 대부분 놀았습니다. 클럽, 골프, 해외여행.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차는 페라리였습니다. 5억 원짜리였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태준은 매일 페라리를 몰고 다녔습니다. 과속을 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사고를 여러 번 냈습니다. 하지만 벌금만 냈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줬습니다. 태준은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서민을 깔봤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점원을 무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태준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벌이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태준은 페라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강남 뒷골목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갑자기 차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소나타였습니다. 천천히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끽 하는 소리와 함께 쾅! 페라리가 소나타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소나타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이민호였습니다. 45세였습니다. 회사원이었습니다. 10년 된 소나타를 몰았습니다. 소중한 차였습니다. 민호는 뒷범퍼를 확인했습니다.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스크래치가 심했습니다. 민호는 놀랐습니다. 태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차를 들이받으셨는데요. 태준은 소나타를 봤습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차야? 고물이잖아.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차를 박았으면 사과부터 하셔야죠. 태준이 말했습니다. 사과? 내가 왜? 이런 좁은 길에서 느리게 주차하니까 박히는 거지. 민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과속하셨잖아요. 태준은 짜증을 냈습니다. 시끄러워. 고물차 하나 박았다고 난리야? 민호는 화가 났습니다. 보험 처리합시다. 경찰 부를게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경찰? 불러봐. 내가 누군지 알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강일성 회장 아들이야. 강태준. 들어봤어?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재벌이면 뭐 어쩌라고요? 차 박았으면 보상해야죠. 태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 새끼가? 갑자기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을 밀었습니다. 민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네가 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폭행하시는 겁니까? 태준이 웃었습니다. 폭행? 이게 폭행이야? 다시 민호를 밀었습니다. 민호는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태준은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족같은 인생 사는 것들이 재벌한테 덤비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개새끼야.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꺼져. 보기 싫어.
그리고 페라리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차 수리비는요? 태준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수리비?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왜 고물차 수리비를 내?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페라리가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차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민호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했습니다. 사고 신고와 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진술했습니다. 사고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부인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방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도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양쪽 진술을 들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폭행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민호는 좌절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 김수지는 40세였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벌은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났습니다.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설마. 민호는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준이 과속으로 달려오는 장면, 충돌하는 장면,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의 음성도 녹음됐습니다. 태준의 욕설이 전부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게 차야? 고물이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강일성 회장 아들이야. 족같은 인생 사는 것들이 재벌한테 덤비면 어떻게 돼? 개새끼야. 전부 녹음돼 있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SNS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사고 장면부터 욕설까지 전부 포함했습니다. 자막도 넣었습니다. 태준의 욕설을 강조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재벌 2세의 갑질, 이게 현실입니다. 민호는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형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적었습니다. 100, 200, 500. 하지만 점점 늘었습니다. 1000, 5000, 1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야? 재벌 2세 미쳤네. 강태준? 강일성 그룹 아들. 욕설 실화냐? 이거 퍼뜨려야 된다. 사람들이 공유했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이 됐습니다. 이틀 만에 50만. 사흘 만에 100만.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2세 갑질 논란. 강태준 SNS 영상 확산. 강일성 그룹 주가 하락. 전국이 분노했습니다. 강태준의 신상이 털렸습니다. 이름, 나이, 학력, 클럽 출입 사진 전부 공개됐습니다. 강일성 그룹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룹 제품을 사지 말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2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강일성 회장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홍보팀장이 말했습니다. SNS 여론이 최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불매운동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태준이 한 짓이 사실이냐? 홍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이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건방졌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고물차 하나 박았는데 난리예요.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별거 아니야. 지금 회사가 망할 판인데. 태주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가 2천억 날아갔어. 불매운동으로 매출 30% 감소했어. 이게 별거 아니야?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결정했습니다. 너를 이사직에서 해임한다. 회사에 나오지 마.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닥쳐. 그리고 피해자한테 사과해. 지금 당장. 태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호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카페였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명품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민호 앞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과속한 것, 욕설한 것, 폭행한 것 전부 제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진심입니까?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사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족같은 인생 사는 것들이라고 하셨죠.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45세 회사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습니다. 10년 된 차를 몰고 다닙니다. 당신 눈에는 족같은 인생이겠죠. 하지만 저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사랑합니다. 제 인생이 족같지 않습니다. 태준은 울었습니다. 진짜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반성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차 수리비 200만 원 입금하세요. 그리고 다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강일성 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강태준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불매운동은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회장은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준을 상속자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법률팀을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상속자가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전국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사직, 상속권, 명예.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0년이 됐습니다. 태준은 26세가 됐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사원이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이었습니다. 중고 경차를 샀습니다. 페라리는 팔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서민의 삶을, 돈의 소중함을, 사람의 존엄함을. 민호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차를 수리했습니다. 회사에 다녔습니다. 아내, 아이들과 행복했습니다. SNS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회수 500만이 넘었습니다. 재벌 2세 참교육 사례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서민도 싸울 수 있다. SNS의 힘. 3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태준은 29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평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상사에게 존댓말했습니다. 동료를 존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년 전 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민호는 답장했습니다. 잘 살고 계시길 바랍니다. 태준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강일성 회장은 여전히 태준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상속권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연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